우리가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말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1964년 8월 2일 tonkin만에서 정찰 중이던 미 구축함 매덕스호가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고 교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은 반격을 통해 북베트남 어뢰정에 큰 손실을 입혔는데 이틀 후 다시 북베트남 영해에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다시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했지만 곧바로 악천후로 공격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추가 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개입의 명분을 찾고 있던 존슨 대통령이 후속 보고를 무시한 채 보복 공격을 명령했고 의회로부터 공격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베트남 전쟁이 개시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베트남 전쟁을 주도한 3인방이 국무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왼쪽부터 러스크 국무장관, 존슨 대통령, 맥나마라 국방장관입니다. 맥나마라가 존슨의 참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5년 3월부터 1968년 11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펼쳐진 공중폭격 작전을 롤링 썬더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미 항공기는 약 30만에 출격하면서 북베트남에 258만 톤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200만 톤, 한국전쟁에서 65만 톤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양을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북베트남을 폭격하는 미군의 B-52 폭격기입니다. 당시 가장 큰 폭격기로 괌이나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베트남으로 출발해 폭격을 가하고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정밀한 타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타격 지점이 벗어나며 민간인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롤링 썬더 작전 기간 동안 북베트남에서만 민간인 3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민간인이 죽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은 미국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롤링 썬더 기간 동안 약 30만 명의 병력을 남쪽으로 내려보내며 전투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만 18세가 되면 의무 입대해야 했는데 더 이른 나이에 입대하는 청소년이 많았고 자원 입대하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북베트남은 군수물자를 비롯한 생필품 등 중국의 각종 지원을 받으며 전쟁을 끊임없이 수행해 나갔고 결국 1968년 11월 롤링 썬더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4년 후에 미군의 폭격은 라오스, 캄보디아로 확대되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800만 톤 이상의 폭탄이 인도차이나에 퍼부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폭격 작전이 롤링 썬더라면 지상에서는 서치 앤 디스트로이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수색과 선멸 작전은 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헬리콥터를 이용해 지상군을 투입한 후 신속하게 적을 찾아 제거하고 적의 근거지를 파괴한 후 철수하는 작전입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1966년 어느 한 달 동안 미군이 남베트남에 쏜 총탄이 1조 발, 박격폭탄이 1천만 발, 로켓탄이 480만 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베트콩 근거지로 추정되는 오두막에 불을 지르는 지포 작전 중인 미군이며 이 사진은 베트콩 용의자를 끌고 가는 미군입니다. 이 사진은 남부 해방군 병사들이 습지를 순찰하는 모습입니다. 국방장관 맥나마라와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의 작전 목표는 계속해서 보충되는 북쪽의 병력보다 더 많은 인명을 살상하여 민족 해방 전선을 무너뜨리고 북베트남의 침투를 막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끝내 이루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호찌민 루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찌민 루트는 군사 분계선에서 시작하여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거쳐 사이공 근처에 이르는 병력 이동 및 군수품 운송 루트를 말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북베트남의 군을 비롯해서 기술자, 돌격대원들이 13,000km의 도로 그리고 1,400km의 송유관, 가스관, 수천 개의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미군 폭격으로 초토화되었지만 도로가 신속히 복구되어 트럭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공습이 끝나자 병사들과 여성을 포함한 돌격대원들이 도로를 보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음력 1월 1일은 우리 설처럼 민족 최대 명절입니다. 베트남어로 떼응우옌단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떼시라 부릅니다. 비록 전쟁 중이라 해도 떼을 전후하여 2주간은 휴전하는 것이 기존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 노동당 지도부는 1967년 기습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 떼을 기점으로 총공세를 펼치는 비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968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남베트남 100여 개의 도시에 일제히 공격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땳 공세라고 합니다. 13개 도시와 사이공에 있는 미군 대사관까지 쳐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방어로 땳 공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북베트남은 4만의 전사자가 생겼고 미군과 남베트남의 전사자는 약 9천여 명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농촌이나 밀림에서 전투가 벌어졌지만 땳 공세에는 시가전도 많았기 때문에 도시에 머무르던 기자들은 실제 벌어지는 전투를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촬영본이 미국민에게 그대로 방영되었는데 대사관까지 적군이 침투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정부의 베트남 정책을 비판했고 반전 시위대가 거리에 쏟아져 나오며 드디어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론에 밀린 미국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1968년 5월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위한 예비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그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닉슨이 당선되었는데 그는 베트남의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미국민들은 미국이 곧장 철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실제로 철수한 것은 닉슨이 취임하고 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사이 닉슨은 북폭을 재개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전장을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확대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닉슨이 공약을 깨고 확전을 결정한 이유는 북베트남의 관심을 폭격 지점으로 유도하여 그 사이에 남베트남이 미군 없이 자립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대로 양성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미군이 철수했을 때 남베트남 공산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969년 2월 미군 폭격기가 캄보디아 동부의 베트남 인민군 거점에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4개월 동안 무려 약 3,600번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군이 2만 명, 남북 베트남군 50만 명이 전사했으며 민간인 140만 명이 추가로 희생되었습니다. 이어서 7월이 되자 밤에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동맹국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테니 내란이나 외침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베트남이 캄보디아에 관심을 돌린 사이 남베트남 군대는 미국의 지원하에 최신 무기로 무장한 100만 대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남베트남의 군사력을 시험하기 위해 라오스 침공이 시작되었는데 그 목표는 호찌민 루트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실패하였고 미군 없이 남베트남군 혼자서는 북베트남을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습니다. 1970년 2월 미국과 남베트남은 비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닉슨의 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였고 베트남의 대표는 노동당 정치국원 레득토였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기존의 도미노 이론에 매몰되지 않고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손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베트남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 중국의 화해를 요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중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줄일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남베트남에서 철수해도 쉽게 공산화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1972년 닉슨은 중국의 마오쩌둥, 저우언라이를 만났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국에게 이익임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트남 노동당 지도부에게 중국은 베트남 통일에 대한 관심이 후순위라는 시그널이 된 셈이었습니다. 북베트남의 노동당 지도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중국과 북베트남 사이는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 미국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견해 차이로 협상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1972년 3월 북베트남의 공격이 재개되었습니다. 이것을 1972년 봄철 대공세라고 합니다.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미국은 이미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병력은 약 6만 5천여 명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미국은 지상군을 추가로 파견하지는 않았지만 공군과 해군을 통해 북베트남 공격을 막고 북쪽 도시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였고 봄철 대공세는 실패하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종전을 원했던 레득토와 키신저의 평화협정은 계속되었지만 남베트남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며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닉슨과 키신저는 1972년 12월 마지막에 될지 모를 크리스마스 대공습을 감행했습니다. B-52 폭격기와 미 군용기가 하노이와 하이퐁을 공습하며 11일 동안 약 2만 톤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된 세계 여론은 미국을 격렬하게 비판했고 유엔까지도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리스마스 대폭격으로 불리해진 쪽은 오히려 미국이 되어버렸고 닉슨은 공습을 멈추고 다시
개시 협상에 나섰습니다. 1973년 1월 파리에서 레득도와 키신저는 평화협정에 합의하였는데 남베트남에 인민군 주둔이 허용된 반면 미군 및 그 동맹군은 퇴각하기로 했으니 북베트남이 유리한 협정이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남베트남 정부는 끝장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남베트남 정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973년 3월 마지막 미군이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이 사진은 1975년 봄철 대공세, 일명 호찌민 작전의 개시 결과로 4월 30일에 인민군 전차가 사이공 대통령궁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날 오후 주영반민 대통령의 항복 선언과 투항 명령이 라디오 스피커로 방송되며 2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1975년 대공세가 시작될 당시 남베트남에 존재한 인민군과 남부 해방군이 약 30만 명이었고 남베트남군은 약 110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차나 장갑차, 화포, 비행기, 헬리콥터 등 모든 장비가 남베트남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남베트남군은 결정적으로 싸울 의지가 북베트남보다 약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사퇴하고 포드가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는 의회에 추가 원조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되면서 남베트남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북베트남이 미군 철수 후 2년을 끈 이유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사이공 시내를 행진하는 베트남 인민군의 모습입니다. 시민들 일부는 환영하고 일부는 담담하게 인민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976년 4월 총선이 시행되어 단일 국회가 구성되었고 7월에는 국명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는 하노이가 되었고 사이공은 호찌민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이제 통일 베트남의 최대 과제는 어떻게 남부를 사회주의화하는 것인가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